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어제 끝났죠? 시험이 다소 어려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수험생 여러분 큰 시험을 치렀으니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한 금요일과 주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손 속에 손하는 신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면 함께 보시죠. 자, 오늘자 일면들 다양한 소식을 싣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광주형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까지 광주시와 현대차가 이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막판 협상, 데드라인을 어제로 잡았었는데 결국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까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초 위기 겪고 있다라는 것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문 한번 펼쳐볼까요? 매일경제로 처음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30대 기업 인건비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1년 새 2조 3천억 원이 늘어나면서 상장사들의 실적 성장세를 크게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올해 인건비 증가율이 따져봤더니 숫자는 이렇게 나왔군요. 8.5%가 급증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추세선도 보면은 2014년부터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3%대 증가율을 보이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8.5%로 껑충 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인건비 부담이 크면 좋을 리는 없겠지만 저 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월급 봉투 두툼해지는 거 싫어할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월급 올려줘서 더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것도 길게 본다면 더 좋은 경영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다음 기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반값 연봉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노사정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 결국 좌초 위기를 맞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가 협상 데드라인이었는데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진전이 없었습니다. 근무 시간, 임금 수준 등 핵심 협상 항목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재계에서는 투자 유인을 하는 혜택은 없고 노조와 정부가 동시에 기업을 압박하는 모양새만 취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가하고 있군요. 다음 기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시죠. 한때 부르는 게 값이었던 강남 아파트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9.13 대책 2달 효과를 분석한 기사인데요. 2억 원에서 3억 원 내린 급매물을 내놔도 매수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군요. 요즘에는 비강남, 즉 풍선 효과를 봤던 서울 외곽도 잠잠해서 집값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옆에 좌측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은 한눈에 떨어지는 집값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60일쯤 만에 서울 전체 평균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별로도 보시죠. 강남, 용산, 동작, 마포, 노원 모두 한때는 많이 올랐던 지역들인데 지금은 보시죠. 아래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의 방향이 눈에 띕니다. 자, 더 오르겠지 하면서 배짱을 부렸던 강남 아파트 주인들은 속 꽤나 썩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우깡, 왕뚜껑, 브라보콘, 월드콘. 기사 빨리 보여주세요. 제가 다 좋아하는 주전 브리들인데 보시죠. 이 좌측 한번 보시죠. 이렇게나 가격이 다 많이 올랐습니다. 국민과자 새우깡 그나마 좀 낮군요. 6.7%. 그나마 덜 오른 겁니다. 나머지 월드콘, 브라보콘은 15%나 가격을 올렸고 롯데리아 아이스크림은 40%나 가격을 한꺼번에 올렸군요. 부모님들 간식 사려면 부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애들도 무조건 사달라고 떼쓰면 안 되는 거 이 값을 보면 아시겠죠? 자, 새우깡이 제 기억에 예전에 500원으로 올랐을 때 충격을 받았던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올림픽에서 선전하면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여자 컬링팀 팀킴, 이 선수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경두 전 대한컬링 경기연맹 부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벌인 전횡을 추가 폭로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선수들이 폭로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팬 선물, 편지 같은 건 다 뜯긴 채 받았고 통장 내역은 아예 본 적도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선수들의 주장입니다. 이 선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다는군요. 우리는 그 가족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선수들의 외침을 저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다시 한번 조선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외환 위기 당시에요. 우리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러 가지 개방 개혁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또 개방했던 게 바로 대중문화였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 미국과 일본의 어마어마한 대중문화가 우리나라를 점령해 버릴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상당히 컸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은 기우에 불과했죠. 우리 K-팝의 일본 수출을 대표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수출량이요, 얼마나 되냐? 수입의 무려 100배가 된다고 합니다. 수출이 2억 7천만 달러, 수입이 290만 달러. 100배 맞군요. 대단하죠? 좌측은 방탄소년단 BTS, 우측은 트와이스입니다. 이렇게 잘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래 기사를 보실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로 좀 비춰주세요. 당시 개방 정책을 실무 주도했던 오지철 전 문체부 차관의 인터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일본의 문화식민지 될 거란 공포심, 시장에 맡기니 자연스럽게 극복됐다. 이렇게 시장에 믿고 맡기면 알아서 다 잘한다는 좋은 사례 아닌가요? 만약 K-팝에도 정부가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이런저런 온갖 규제를 만들어 놨다면 아마 이렇게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K-팝의 교훈을 정부 관계자 여러분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손석의 손안의 신문 마치겠습니다.